이거는 오늘 했던 육전이고요. 그러면 동태전이에요. 네. 맛있겠다. 그리고 이거 호박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난번 영상에 나갔던 야채. 그리고 이거는 먹어서 괜찮으면 다음 주에 예고할 그 겉절이처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찬 오늘 먹으려고 멸치 볶음도 했고요. 많이 해드시고 계시죠? 네, 이것도 노각도 또 우리 집 늘 안 떨어지는 반찬이라 반갑고요. 이거 있습니다. 이제 얘는 또 한 접시. 하나 더. 됐습니다. 명절입니다, 명절. 네, 명절이고. 그다음 이거. 갈비탕에다가 수지 넣고 푹 끓인 거에다가 김치 넣고 그냥 김치국처럼 끓였어요. 그러니까 개운하게 드시라고, 전 드시니까. 그리고 채소찜 먹을 때 사람들이 올리브 잘 안 뿌리더라고요. 네. 올리브유를 저렇게 거의 담가 먹어야 돼. 저처럼 이렇게 절여서 드시면 어차피 이렇게 단면 묻혀 드시다 보면 다 먹어요. 사라집니다. 맞아.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다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한국식 스튜, 그죠? 김치. 근데 이게 발효 김치라 소화가 되게 잘 된다고. 네. 아우, 너무 맛있다, 전. 전을 이렇게 호응해 주시니까 아마 보는 사람도 되게 좋아하겠네요. 하는 방식 때문에. 그죠? 그럼요. 엽기적이에요. 맞아. 다들 좀 놀랄 거예요. 보통 한국적인 엄마들이 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태가 그렇게 부스러지 않지 너무 않는 쉽게 이렇게 주물주물해갖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획기적이에요. 이불처럼 피면. 너무 획기적이에요. 호박전이 갓 했을 때보다 저는 약간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자기 열로 더 부드럽게 되지. 그 자기 열로 자체 열로 더 이렇게 부드럽게 열이 안으로 모아지지. 미역국인 된장찌개도 다음날 데워 먹을 때 맛있어요. 원래 전 먹으면 얘는 반찬 같은 느낌으로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여기 안에 기름을 생각하면서 좀 먹는 느낌이 있어요. 이 자체로 하나의 요리인 것 요리야. 이것도 그렇고 이 동태전은 진짜 요리거든. 맞아요. 동태전 한 포 1kg짜리 시장에서 그 동태전도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게 있고요. 시장에 가면 손전이라 그래갖고 손으로 포를 뜬 게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두툼하고 저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그런 거 사면은 왜냐면 마트에서 사면은 다 마르고 막 납작하고 그런데 한번 시장을 엄마들이 이렇게 시장을 괜히 장난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이런 거 사러 가는 거야. 시장 가면 그거 한 1kg짜리 10,000원이면 사거든요. 시장에 사면. 시장을 사야겠다. 네, 그러면은 그거 하나 사면 진짜 돈가스처럼 생선가스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두툼해서 그러니까 손전. 아까처럼 손전이라고 손으로 전을 떴다 그래서 손전이라고 그러나 봐. 저기 동태전을 해도 아까처럼 해도 그냥 소금에 절여면 이게 되게 쪼그라들거든요. 근데도 쪼그라들어서 이 정도니까 굉장히 두툼한 거예요. 생선가스도 그런 식으로 했 네네네, 생선가스 이렇게 하면 되죠. 빼가지고. 생선가스도 그렇게 하면 되죠 뭐. 그렇게 해서 아보카도에다 살짝 지지듯이 튀기면 되지. 네. 따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네. 작은 애가. 따님도 뭐 저 건강에 뭐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딸들이니까 늘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큰 딸도 이제 뭐 조금씩 찌니까 어떻게 이제 책임님 그거를 보고선 이제 저도 평생 조금씩 뿌릉이 이제 계속 뿌는데 인바디 해보면은 늘 체지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종류를 좀 많이 좀 이것저것 해보긴 했죠. 그리고 늘 그렇게 하고 사니까 엄마 한번 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보고 이론적으로 또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번 해봐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조금씩 느는데 어느 날 이제 피검사 제가 그 심장 부정맥이라고 그래갖고서 좀 수술을 크게 했었어요. 크게 해갖고 피검사를 좀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 혈압약도 먹게 되고 그다음에는 당 수치가 어느 날 피검사를 했더니 6.5라는 거예요. 그리고 113이 나왔어요 지금. 공복혈당 공복혈당이. 그러니까 그런 적은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저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자연주의라 그 비타민 C도 잘 안 먹고 음식으로 다 한다는 사람이었는데 혈압약 먹게 되지 잘하면 또 당뇨약 난 이거 못하겠다 그러고서 아예 이제 끊고 그다음에 읽어보니까 또 혈압이 웬만큼 높아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래서 끊고 처음에는 무탄으로 했어요. 간헐적하고 무탄하고 그래갖고서는 제가 이제 한번 다이어리를 보고 왔더니 2월 한 20일쯤 피검사를 했는데 그 공복혈당도 확 낮아지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검사하는 1월 달부터 1월 12월 말에 거의 시작했어요. 그 피검사를 했더니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1, 2월 하고 그다음에는 6.2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혈압도 괜찮아지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작은 애가 이제 네덜란드에 갔는데 엄마 오라고 막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놓은 거야. 그랬더니 거기 가면 이제 음식이 좀 자유롭지 못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던 대로는. 그 키로도 한 4, 5kg 빠졌어요. 그 전에 네덜란드 네, 가기 가기 전에. 전에. 그래서는 이제 4월 달에 이제 갔는데 가면서 이제 뭐가 걱정이냐 음식이라는 거 하나 하고 거기 어쨌든 빵 문화가 이제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작은 딸하고 사위하고 잠시 저희 집에 살았었거든요. 셋이 이제 너무 이제 그 이렇게 밥 먹고 저녁에 하잖아. 그 문화였는데 야 이걸 내가 거의 끊었는데 가서 이게 다시. 어떻게 할까 이게 참 고민이었었어요. 술 그래- 마시자고 엄마 부른 거였는데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그냥 대충 그래도 간헐적으로 나 혼자 하고 그래도 하고 그 이제 같이 먹고 그랬는데 그 혈압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별 지장이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그다음에 제가 막 그렇게 막 많이 먹지는 않고 이제 고기가 거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먹었더니 뭐 살이 찌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오. 예. 그리고서 이제 다시 왔죠. 다시 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처음에는 오자마자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것저것 먹다가 이제 집에서는 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서 늘 에리님이 그러니까는 한 두세 달 하니까 그 채소만 먹으면 그게 좀 질리잖아요. 그래갖고 야채를 좀 다양하게 먹을 수 없을까 그랬는데 이제 방송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도 늘 이 요리를 맨날 메모하고 요리 노트를 하나 만드니까 딸이 그걸 보고서는 이제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나중에 됐다는 얘기가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자기 사위도 좀 약간 이래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이제 어쨌든 주위 사람이 뭐 해라 보다도 잘 되면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라고 했지만 시도는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좋아졌다 그러고 8월 5일 날 인바디 했는데 그래도 또 어저께 또 한 번 가서 했어요. 또 좀 자랑할 만한 게 없을까 그러고 했더니 그 체지방이랑 또 체질량이랑 팍 줄고 근육은 조금 늘었더라고요. 이 나이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70대시죠. 네. 그렇게 됐어요? 전 저보다 조금인 줄 알았어. 근데 까불다가 끝날 뻔했네. 주세요. 아니 그런데 화사랑을 제가 물어봤네요. 아유 조금 저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 어머 너무 젊어 보여요. 근데 너무 진짜 진짜. 깨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얘기가 있으니까 오늘 가서 또 자랑하려고 그렇게 했었고 진짜 자랑할 만하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 나이가 되면은 주위에 좀 먹잖아요. 무슨 약이든. 무슨 약이든.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내가 말을 해도 약으로 배불러요. 사실은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임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좀 변한 모습을 누군가 보면 어머 좋아졌어 빠졌어 뭐 어째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풀어낼 수 있잖아요. 두 분이 너무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데 나도 옆에 사람 한두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좀 이제 용기를 내서 왔거든요. 아이고. 예. 그리고 친구분들 큰 많이 딸이 따라하시겠다. 글쎄 말이에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도 끊고. 그러니까 한 친구도 해보겠다고 어저께 처음 시작했는데 아침에 문자 왔더라고. 나 먹고 싶어 죽겠어. 간헐적 한다고 하는데. 시간을 지키니까. 이제 새벽부터 밥 먹던 걸 안 먹으려니까 먹고 싶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두 분 너무 뵙고 싶었고 저에게도 큰 영향력 주시고 아유, 그래서 진짜 그 나이 영향력을 들어서 좀 딴 데로 약을 받습니다. 끊었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맞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사실은 예. 더 늘지만 않아도. 예. 그러니까 혈압을 재보면은 아마 120에서 많이 가야 125, 뭐 117 뭐 이렇게도 나오고 아주 이렇게 정상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주 감사한 일이에요. 관절 같은 데도 전혀 무리 없어요. 네, 관절은 잘 아직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얼굴이고 뭐고 뭐 이렇게 아무리 그렇게 해놔도 관절은. 일어날 때 이렇게 뭔가 연식이 딱 나오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말투나 아니면 이렇게 일어날 때나 이렇게 딱 보면 딱 어디선가 나오는데 전혀 감을 못 잡았어요. 좀 이따 발딱 일어날 거예요. 아유 너무 좋은 일이네요. 70대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드시고 전혀. 젊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결국에는 그 마인드가 이렇게 여전히 약간 소녀 같고 네. 소녀 같은 마음을 유지하고 이렇게 친절하신 분들 웃으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그 나이가 의미가 없는 느낌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네. 나이 상관없어요. 그래서 혈압 관리하시면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과일 끊는 거, 커피 아주 끊는 끊어요. 거.
일단은 근데 지금은 정상 드셨으니까 뭐 가끔씩 괜찮을 수 있는데 저희 나이 드시는 분들 그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사실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과일이랑 과일이에요. 과일, 설탕 이런 과당들. 그런 건 안 먹는데 과일은 조금 먹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혈압이 정상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될 때까지는 과일은 끊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설탕은 당연히 끊었을 거고 그리고 그 커피. 근데 선생님 그 커피가 네. 제가 사실은 심장병도 커피 때문에 생긴 건데 그걸 잘 못 끊어요. 네. 선생님한테 오신 것 같아요. 저랑 그래서- 그것도 똑같네요. 그러니까 부정맥 증상 있는 분들이 커피 어. 끊고 없어지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거는 사실 애초에 우리가 이제 수술할 게 아니었, 그러니까 그 전에 막을 수 있었던 습관의 문제였던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했는데 지금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아침에 그래서 요새는 디카페인으로 좀 바꿨는데 디카페인도 안 먹어야 되겠죠. 근데 저도 고기, 어려워요. 고 커피 하나. 그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저녁에 뭐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이고 그러면 이제 그런 아, 거. 이제 그런 싸움일 거예요. 이제 그걸 어떻게 살면서 균형 맞출까? 음, 근데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술, 커피, 과당, 설탕, 얘들 과일 얘들의 섭취를 어떻게 이제 삶에서 균형 맞추냐에 따라서 혈압 관리는 이제 결정될 것이고 많이 먹진 않으니까. 그렇고 그래도. 그게 지장이 될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예, 이제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정상이니까 이제 정상이고 그다음에 조금씩 먹고 그다음에 또 그걸 또 계속 관리를 하는 네. 거면 나는 그것도 나을 것 같아. 왜냐면 그거가 옛날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끊으라 그래고 담배를 끊었다가 이거는 스트레스가 더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담배를 피우고 그냥 제때 가겠다 이렇게 그걸 선택하시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게 말이냐 망구냐 막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내가 요새 이제 커피를 먹으면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줄인 거죠. 막 5잔, 6잔, 막 7잔씩 먹다가 한 잔도 오전에 한 잔. 근데 그걸 오전에 그것도 이제 안 먹는 걸로 이제 하려니까 막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말이 안 되더라고. 맞아요. 똑같은. 그래서 제가 삶의 담배 질이 피는 너무 사람 떨어져서. 못 끊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겠다. 내가 커피를 이렇게 못 끊기 때문에 이게 또 일종의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담배 못 끊나 보다 이런 생각을 이해를 하겠더라고. 근데 이렇게 해서 슬슬 일주일에 한 근데- 3번, 4번 그래도 네.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다가 보면 무슨 계기가 돼서 끊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조금씩 거죠. 저도 이제 그래서 안 오히려 먹으려고 더 하긴 해요. 강박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이게 중독 문제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바라봐야 돼요. 중독이라고 생각은 해요. 맞아, 중독이야. 못 끊는 거 보면. 근데 이제 이거를 중간 다리를 좀 놓을 것인가. 그러니까 갑자기 끊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중간에 약간 좀 중간 지점들 만들어서 뭐 약간 천천히 갈 것인가 아예 확 가버리고 끝내버릴 걸 결정할 수 있는데 개인차가 꽤 큰 것 같아요. 사실 중독 전문가들의 말을 보면 그러니까 중독 물질은 끊을 거면 확 끊어버려야 한다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담배를 끊기로 열심히 해놓고 하루에 뭐 2모금씩 피겠다는 그건 거는 안 되죠.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또 사실 현실 세계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사실 그 중간에 어떤 여유를 좀 줘야지 가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좋다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몸이 안 좋을 때는 다 끊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좀 먹어도 잠은 되지 잘 않나요? 주무세요? 예, 잘 자요. 그리고 진짜 끊으라고 하니까 안 먹는 날은 진짜 더 잘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카페인 먹는 날도 좀 나은 것 같고. 그래요. 확실히 오후에 커피 먹으면 못 자는 건 영락 없어요. 이제. 네. 그거는 못 자요 아주. 자다가 깨지는 않으세요? 어쩌다 깰 때도 있죠. 옛날에는 좀 자주 깼죠. 좀 화장실 가고 뭐 이러려고 좀 한 번? 뭐 근데 요새는 뭐 그냥 깰 때도 있고 거의 안 깨기도 하고. 장수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시겠네요. 맞아. 근데 아프면 내 고통도 고통이지만 저렇게 이쁜 딸들한테 얼마나 맞아요. 내가 민폐가 되겠어. 난 맞아요. 그건 하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저희 그래서 엄마가 내가 니들 진짜로. 위해서 운동한다 소리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알겠어요. 말을 이해 못했는데 이 나이가 되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니들 고생 안 시키려고 어. 운동하는 거다 소리가 맞아요. 매일 불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저렇게 이쁜 애들한테 내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맞아요. 딸들 음. 엄마 아프면 안 놀아줄 거다. 진짜. 건강 지키라고. 또 딸들 계세요? 네, 저도 아들, 딸. 그 자리, 자리가 가동이 가동이 자리. 자리예요. 그러니까 둘은 아니고 한 셋, 넷 자리. 제 신기하다. 주변에는 많아요. 동생들만 해도 네 자매인데 막내만 아들 둘이고 더 낳고 싶어도 아들 또 낳을까 봐 못 낳고 다 셋이에요.
그런 가정이 되게 화목한 집인가 봐요. 그래서 그렇지. 네, 애는 또 필요하지 자매끼리 않으니까. 있으니까 더 잘 모이고 아, 뭘 그 자매세요? 네, 딸만 네. 딸만 넷. 너무 좋겠다. 너무 재밌겠다. 재밌겠다. 딸만 넷인데 그 넷이 다 셋셋 나왔다고요? 네. 와, 이 집안 유전체. 모이는 장난 아닌데 그러면 누가 이거를 먼저 알아서 알려준 거예요? 아, 저는 막내 동생이 워낙에 이게 항상 다이어트를 했어요. 우리끼리도 같이 하고 막 우리 딸도 조카 껴가지고 뭐 내기 몇 개월 동안 몸무게를 달고도 명절날 재요. 그래서 명절날 꼭 젖 먹고 나면 한 3개월 있다가 그 제일 많이 빼는 사람한테 20만 원 몰아주기 이런 걸 걸어요. 항상 다이어트가 여자들은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했었는데 막내가 겨울쯤 싹스핀인가 그 주사야. 싹센다. 싹센다? 친구가 그걸 보고 효과를 봤다고 모임을 했는데 살이 쭉 빠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맞아도 되니? 그랬더니 그게 원래 뭐 당뇨 치료제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부작용 그렇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하겠다니까 제가 뭐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난 그걸 맞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초여름에 우리 집에 마당에서 이제 동생들 불러가지고 고기를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이뻐져갖고 온 거예요. 왜냐면 가까이 살아도 바쁘니까 자주 못 보거든요. 오랜만에 봤는데 전화통화로는 살 빠졌다는 소리 들었는데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살이 너무 쪽 빠져가지고 진짜 애기가 돼갖고 온 거예요. 원래 예쁜 얼굴이라 얼굴 흐해가지고 그랬더니 너 그 주사 맞고 살을 뺐냐 그랬더니 그건 초창기에 맞긴 맞았는데 이제 유튜브를 보고 그걸 보고 간헐적 단식이랑 이제 이런 음식을 막 기름 바꾸고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었나 봐요. 그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동그랑땡 해먹은 얘기를 하면서 막 재료 얘기를 하면서 고기가 먹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니까 야 이거 먹어도 그만해. 되냐? 맞아. 고기 거 먹어도 돼? 수육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서는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이제 좀 뭐 한 달 정도 지났나? 크게 염두는 주진 않았는데 얘가 이제 언니 그 밀가루를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또띠아를 시켜서 주더라고요. 지껏 시키면서 나는 생소한 거야. 솔직히 뭐 내가 또띠아를 해 먹은 적도 없고 왔긴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 먹어야 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가한 이제 그런 검색을 한 것 같아요. 또띠아를 어떻게 먹나.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을 해갖고 다음부터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카레 얘기를 또 언뜻 들은 것 같아, 동생한테. 그래서 카레를 보니까 토마토를 넣어서 하고 기름을 그래서 바꿔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 요리하는 과정이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관심이 갔죠. 설탕도 이런 설탕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바꿀 수 있는 거 바꾸기 시작했죠. 이제 음식을 해 먹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가 일부러 뭐 단식을 한 것도 아니고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빠졌다 그러고 근데 얼굴 혈색은 좋아졌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바쁘고 이러면은 밖에서 사 먹게 되고 막 이러는데 도시락을 싸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가서 사 먹는 게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왠지 불안하고 돈 주고 먹기도 아깝고 내가 그런 음식을 왜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지 일부러 이런 생각이 드니까 도시락을 싸갖고 나가던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안 그러면 점심에 들어와서 먹고 또 볼일을 보러 나가던가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철저하게 하셨구나. 그래도 그러니까 비교적, 스스로 비교적. 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도 제가 엄청 좋아해요. 저 커피 전문점 차리려고 교육도 막 100만 원씩 150만 원이구나 그 당시에 150만 원씩 들여갖고 막 교육도 받고 바리스타 자격증 딴다고. 그래서 아플 때 제가 사실은 아팠거든요. 5년 정도 병원에 있었다고요? 투병 생활을 했어요. 대장을 늦게 발견을 했어요. 전혀 증세가 없어서 나는 내가 암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다가 변비가 심해서 변비가 왜 이렇게 왔지 해서
참다가 뭐 집에서 관장약도 써보고 막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그게 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이미 사기였거든요. 어머. 근데 제가 너무 기도에 힘도 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신 것도 있는데 왜냐면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리고 다른 간이나 원래 간이나 폐로 전이가 제일 빨리 된대요, 대장암이. 근데 간이나 폐로 전이는 안 됐는데 내가 너무 병원에 늦게 가는 바람에 이렇게 뚫고 나가고 복막에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된 거예요. 근데 자각 증상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살도 쪘었어요. 통통하게. 왜냐면 친구들 좋아하고 모임 좋아해서 술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빠의 유전자를 받아서 아빠가 술을 좋아하셨고 아빠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강검진을 아직 내가 대장을 할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48이었으니까 대장암이 50 넘으면 의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암 검사를 한 번도 안 했었는데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위암이랑 대장암 검사를 같이 하려니까 그 연말이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 검사를 넘겼어요. 넘긴 게 이제 잘못인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또 했으면 되는데 미룬 거죠. 내가 뭐 증세가 없으니까 괜찮겠지 이러고서는 미루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복막까지. 막혀서 갔더니 이제 복막에 전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항암을 4번 수술을 3번, 방사선도 1번, 그래서 5년이란 세월이 이제 코로나와 함께 5년이란 세월이 이제 가서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봤으니까 자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예 바람 그렇죠. 이런 건 되도록 그렇죠. 먹지 말아야 되고 그 아플 때 커피와 이별하는 게 제일 슬퍼서 일단은 치료할 때는 제가 막이 핸드드립. 핸드드립 해서 먹고 있는데 그것도 다 조카 주고 나는 이제 커피를 못 먹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다 주고 이랬는데 이제 건강해지니까 다시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커피의 맞아, 그 여유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아서 맛있다, 향이랑 그래서 대체가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커피를 마시면 또 달달한 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아침에 그거 먹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냉동실에 이렇게 사갖고 놔뒀다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꺼내 먹고. 그러니까 살이 또 찌더라고요. 많이는 아니어도 찌면 안 되는데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서 일단 잠도 잘 못 자고 숙면을 못 취해요. 진짜로. 암 전에도 그랬어요? 원래도 잠이 없는 편이긴 한데 커피를 끊었다 또 먹으니까 그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빨리 오더라고요. 네, 잠을 거의 한 4번, 5번을 깨요. 이게 잔 건지 만 건지. 그래서 끓일 수밖에 확실하게 끄는 거는 그래서 디카페인을 먹긴 했어요. 그거를 한 3년 정도 디카페인을 먹었는데 이거는 그냥 끊어야지 답이 나오겠다 싶어서 자기도 오래 끓었네. 디카페인 3년 먹었어. 커피를 진짜 중독이라니까요. 제가 이해를 해요. 잘 먹고. 그래서 딸들이 그거 검색해서 디카페인 야, 커피 그래도 맛있는 걸로 참- 시켜주고 디카페인 맛이 없잖아요. 맛없죠. 네. 그 맛있는 거 그래도 그거 찾아서 시켜주고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딱 끊어서 일주일 정도 안 먹었어요. 근데 진짜 잠의 질이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디카페인도. 일주일 되셨다고요? 네. 와. 근데 진짜 달라요. 잠을 진짜 좀 푹 자요. 디카페인인데도 그래도 그 지장이 많았어요. 디카페인인데도 그걸 먹잖아요. 그러면 에이 카페인 들어있어요. 그리고 들어도 있고요. 또 다른 약품도 간대하게 돼요. 그렇다며요? 약속 다른 약품도 들어있다. 그리고 약속 장사가 오면 아유 그냥 먹자. 나는 끊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디카페인 커피를 먹는 사람이니까 친구들이랑 만나고 이러면 금연 좁히듯이 먹게 돼요. 그래서 나는 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네, 오늘은 먹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죠. 네, 맞아요. 오늘은 촬영이니까 한 잔 먹어야 된다. 그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중독의 적당히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가도 그냥 차라리 생과일 주스를 먹고 커피를 포기해요. 세상에. 혹시 뭐 리나님도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임신하면서 커피를 확 끊었어요. 그 전에는 그전에는 1일 1라떼? 그것도 아이스로. 유당 불내증도 원래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이스 라떼를 계속 먹었거든요. 오히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커피는 진하지 않아. 그 진한 라떼가 주는 고소함이 있거든요. 투썸 라떼가 최고예요. 아. 그리고 개인 카페도 보면 그 샷이 좀 진하면서 그 우유 종류 따라 또 달라요. 그래서 정말 딱 내 취향에 맞는 카페 어디 딱 꽂히면 거기를 가요. 근데 또 뭐 알바생 따라 또 달라지니까 그렇게 거의 1일 1라떼를 라떼 진심이셨네요. 네네. 그러니까 먹다 보면 그게 진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메리카노가 왠지 돈 아깝고 이 양을 그렇게 했었는데 임신을 준비하고 가성비. 임신을 준비하고 사실은 저는 이제 첫애예요, 아니면? 네 첫째 아이고 그 저희가 남편이랑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빨리 좀 임신을 계획하고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에 병원을 다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다니면서 그냥 기본적인 검사하고 저는 난소랑 이런 쪽 그렇게 큰 그건 없었고 다낭성이라고 하기에는 확실한 그건 다낭성이 약간 끼가 있다 정도 의사 선생님 판단을 하고 그리고 보통 그냥 호르몬제 주사 맞고 약 먹고 뭐 그 정도 해서 했었는데 근데 저는 진짜 잘 된 케이스예요. 인공수정 한 번 하고 시험관 한 번에 바로 됐어요. 진짜 잘 이렇게. 되시네요. 네. 고생하시는 분 엄청 네,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도 그 보면 신선배아라고 난자 채취를 해서 수정을 시켜서 난자 채취하고 한 며칠 뒤에 바로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동결을 했다가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동결이 조금 확률이 높대요. 왜냐하면 그 마이너스 한 몇십 도에서 견뎌낸 배아는 그만큼 생존 확률이랑 이제 그게 높기 때문에 거기서 견뎌낸 배아로 이식, 그 동결 배아를 한 게 훨씬 좋아서 그걸 추천을 하시길래 오케이 알겠다 해서 했는데 한 방에 바로 된 거죠. 몰라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이식 전날도 라떼를 먹었어요. 아이스 라떼를 먹었어요. 그리고 꼬여갖고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식한 날부터 사실은 저는 이 식단을 시작했거든요. 참 웃기죠. 그 전에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이식하기 전에 그 유튜브랑 이런 건 좀 많이 봤었어요 이미. 근데 이제 D-Day가 그냥 이식한 날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였고 접하기는 일찍 네네. 접하시고. 일찍 그 크리스마스 선물 그 영상 이상하게 진짜 뭐 검색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그 영상을 클릭했던 이유가 저도 요리랑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나만의 뭔가 부엌이나 주방의 클래스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저도 이제 식품영양학과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요리랑 이런 관련된 일을 계속 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8인용 식탁에 뭐 이런 주방을 꿈꿨는데 그 썸네일이 딱 그런 썸네일이어서 뭐지?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나 이런 주방 갖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괜찮고 뭔가 보고 그 다음에 또 최겸님 영상을 저도 제일 끝에 밑에 내려가서 정주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정주행하면서 내가 본 거는 하트를 눌렀어요. 내가 봤다라는 인식을 하기 위해서. 그래, 네, 표시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병원을 다니게 되면 약이랑 호르몬 때문에 부어요. 그게 이제 난소를 일부러 난자를 막 키워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도 복수가 차면서 이제 좀 붓고 몸 전반적으로 부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그냥 막 올라갔었어요. 붓기로 인해서. 너무 부으니까 이게 내가 먹어서 붓는 거면 억울하지는 않는데 뭔가 다른 걸로 내가 부으니까 그냥 좀 억울하기도 하고 이 붓기를 좀 빼야겠다 싶어서 식단하기 전에 일단 붓기차 같은 걸 검색해서 붓는 걸 좀 빼려고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러고 이식 전날에 아이스 라떼를 먹고 저녁에 쫄면을 먹었어요. 그 다음날 보통 이제 긴장되면 좀 일찍 자거나 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돼서 새벽 2, 3시까지 계속 이제 계속 뒤척거리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쫄면을 왜 먹었지?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왜 먹었지? 하면서 계속 겨우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식하는 날 가서 이제 이식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커피 끊고 식단 준비하고 전 제일 처음에 영상 보고 만든 게 레몬 갈아서 만든 거 테스트. 아까 먹었던 네네. 큐브 만들고 그리고 찜 같은 것도 좀 해먹기 시작하고 설탕 바꾸고 저도
있는 설탕 주변에 다 줬어요. 막. 그리고 알룰로스 사고 마침 기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거 그냥 다 버리고 올리브유 사고 아보카도유 사고 그렇게 바꿨는데 처음에 한 2, 3주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별 붓는 것도 잘 뭐 빠지는 것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몸무게가 0.3, 0.4kg씩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그냥 2주, 3주 지나니까. 그래서 저거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는 거예요.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오는 그 상태를 재거든요. 항상 루틴이. 근데 0.4, 뭐 그 다음 날도 0.5. 또 계속 이렇게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최대로 붓고 했을 때가 한 56kg였는데 임신이 확정이 되고 임신입니다라고 2, 3주 지나 병원에 확정하고 났을 때 51.5kg까지가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2주 지나가니까 이 허리에 이 잡히는 허리 살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밀가루 다 끊고 당연히 했으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뭐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반응이 오는구나. 그러고 나서 51.23 정도까지를 계속 유지했어요. 지금 몸무게가 53.3이거든요. 임신 5개월 됐는데 네, 딱 아기 몸무게만 찌고 맞네. 엄마는 안 쪘네. 네, 저는 몸무게 안 쪘어요. 정상이구나. 근데 조금씩 빠지는 게 참 신기해요. 진짜 저도 신기했어요. 계속 조금씩. 그런데 나가서 또 막 먹고 오면은 좀 붓잖아요. 뭐 한번 하루. 근데 다시 들어오면 아주 조금씩.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직 이제 빠질 게 체지방이 아직 안에 많으니까. 배가 다 납작해지신 거잖아요. 배가 납작해지신 예. 우리가 이 배 빼기가 어렵거든요. 운동해갖고. 근데 이 이야기를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그 남자분들 잘 얘기하는 여자분들이 약간 그래서 이 옆구리 복부 쪽에 살이 맞아요. 여기 딱 없어지는 잠금 옆에 잡히는데 맞아요. 예, 라인이 좀 나오고 그렇죠. 맞아, 이거 아침에 안 맞던 옷인데 맞아서 일어나서 배 만져보면은 배가 푹 꺼져 있잖아요. 진짜 이게 얼마만이야. 그래서 저는 좀 처음에는 우려했던 게 초기에 보통 임신하면 잘 먹어야 되고 뭐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데 저는 그러고 거의 임신 초기를 계속 그렇게 식단을 하고 시간적 제한을 해서 저는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남편 출퇴근 시간이 있어서 같이 먹는 그 유일한 시간이 11시, 12시 점심이어서 이게 저 혼자만 이제 18대 6이나 16대 8을 하고 저녁을 일찍 먹고 그러고 이제 해서 남편이랑 아침 먹으려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렇게 해도 뭐 아기가 덜 큰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아기 잘 자라고 있었고 뭐 아무 그거 없이 저 컨디션도 너무 좋고 진짜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보통 임신하면 호르몬 대사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뭐 트러블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뭐 털이 더 많이 난다는 사람도 있고 뭐 되게 이유가 많은데 저는 트러블이 진짜 없어지고 초기에 남편이 진짜 놀랬어요.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광이 난다 그러면서 웃긴 게 백수가 체질이냐고. 백수가 체질이냐고. 난 그게 어렵다. 근데 저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피부가 좋지? 원래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계속 좁쌀이 먹었었대요. 생리 전후로 해서 좁쌀도 팍 올라오고 큰 것도 뭔가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계속 시간적 제한하는 게 맞나 이제는. 근데 원래 초기에는 나왕이라는 게 있어서 같이 아기 먹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충분히 먹지 않았고 막 계속 입덧을 해도 아기는 지 도시락처럼 그게 있어서 먹는 게 있어서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저도 이제 약간 중기 좀 넘어가려고 되니까 내가 이렇게 먹는 열량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부하신 둘라임을 또 알게 돼서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아침을 탄수화물 위주 말고 단백질이나 이렇게 에너지 좀 채울 수 있는 걸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침 혼자 일어나면 이제 그냥 요거트나 저는 아몬드 버터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 숟가락 이제 차 티스푼 하나 하고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해가지고 쿠키처럼 아침에 그렇게 먹고 그렇게 했는데도 살이 막 그렇게 이제는 찌지 않고 진짜 조금 이제 쪘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참 막 지키려고 할 때 밀가루를 일절 안 먹다가 가끔씩 먹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리고 전 지금 그냥 디카페인 커피를 한 4번 정도는 먹었거든요. 근데 항상 맛이 없으니까 디카페인 라떼를 먹다가 이제 진짜
개수대 나머지 그냥 버려요. 알았어. 아 그냥 한 반 정도 이렇게 먹다가 딱 버려가지고. 맛있는 디카페인도 어, 있어. 언니 갈기 전에 알려주세요. 그렇게 커피는 제한하고 밀가루는 한 번씩 먹으면 제가 왜 피부 저던 밀가루 때문이라고 느껴진 게 밀가루 음식을 먹거나 하면은 그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뭐가 나요. 간질간질해서 그러니까 뭔가 그게 나는 게 나한테 내가 있어요. 약한 부분 그런 게 있어요. 각자 음. 각자 다른 거 같아. 나는 장으로. 근데 그게 다른 것 같아. 이거를 이 원인이 내가 뭐 때문이라는 걸 알고 먹는 것과 아무것도 없이 예를 들어 오늘 내가 뭐 이런 모임 자리가 있는데 짜장면 시켜 먹었어. 그럼 뭐 아 그래 내가 이 짜장 먹으니까 나중에 반응이 있을 거다 하고 먹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먹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영문을 모를 때 항상 문제. 네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가끔씩 밀가루를 먹어요. 대신에 이제 뭐 대가치를 준비하면 네네 되지. 데카찌를 준비도 하고 그리고 먼저 이제 클린한 걸 좀 먼저 먹는다든지 야채랑 이런 걸 먼저 먹고 나중에 밀가루를 좀 나중에 탄수화물 좀 나중에 먹는다든지 이제 그리고 그런 날 붓기차 같은 거 좀 이런 거 따뜻한 물 같은 거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찬 걸 먹었던 게 좀 몸에 이게 제 성질이 좀 찬 게 좀 안 받는 성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요즘 식단 먹거나 이럴 때 지금 이제 20주 보통 넘으면 철분제를 먹거든요. 그러면 철분제를 이제 같이 복용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철분제를 먹으면 영락 없이 좀 변비가 같이 그렇지. 와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도움이 되려면 야채랑 뭐 이런 걸 좀 더 많이 먹고 좀 따뜻한 찬물. 음식으로 많이 먹고 계속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리 냉장고에서 다 꺼내서 다 데워서 먹는다든지 좀 찬기를 없애서 먹는다든지 선지국 같은 거 있으시면 참 진짜 좋은데. 물도 따뜻하게 계속해서 마시고 그렇게 하니까 변비도 심하지 않을 정도로 네 그렇게 철분제를 계속 이제 매일매일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하고 딱 임신을 맞아. 준비하는 분들한테 딱 교과서처럼 그지? 저분처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진짜 그것도 아니까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영원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데. 근데 때로는. 알고 먹는 거랑 모르고 먹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까 남편이 약간 우리가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저한테 음식 종류를 허락을 맡아서 막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단백질 좀 고단백에 좀 깔끔한 단백질을 먹고 싶고 튀긴 거 안 먹고 싶고 그러니까 차라리 뭐 족발이나 아니면 보쌈 시키고 네 그리고 그때 냉채 족발 오랜만에 먹고 싶어가지고 그 야채가 되게 많은 그 족발 판집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소스를 조금 이렇게 덜어내가지고 약간 이렇게 그러고 먹고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네네 안 먹을 수 없고 짬뽕도 시키면 짬뽕 밥으로 그냥 면을 빼고 약간 그런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막 이걸 피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약간 배달도 즐기는 것처럼 되고 이런 식단을 다 지키면서도 즐기면서 먹을 수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직접 만들어 먹는 걸 약간 지금 재미 붙였어요. 근데 저는 행복한 백수라고 막 그 지칭하는데 이제 남편이라고 제가 한 끼 먹는 걸 좀 잘 차려 먹고 싶어서 이제 최근 또띠아 산 걸로 이렇게도 이 재료 넣어서 말아서 이렇게 커팅해서 또 사진 찍고 이 재료 말아서 또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남편도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남편도 이제 물들이게 하려고 나도 우리 고민하고 큰딸이 있어. 또띠아 사줘가지고 거기다 좀 이것저것 말아먹고 그 짬뽕에도 꼭 밥만이 아니라 나가서 외식을 하는데 그 짬뽕에 밥 대신 국수 대신 밥을 넣어주는데 숙주를 넣어달라 그랬어요. 추가로 그 밥을 빼고 숙주를 그랬더니 조금 덜 맞아. 숙주를 좀 많이 넣어달라 그러고 그렇게 먹으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아기 있을 때는 저는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음식의 종류가 엄청 중요한데 어쨌든 뭐 지금처럼 이제 선 정하시는 거는 알아서 하시는 것 같고 이거 설명드리면 되게 잘 이해하시는데 보통 어머니들한테 산모들한테 우리가 막 다 잘 먹어야 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산모 들이니까 더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는 거지. 왜냐면 맞아요. 그 음식들의 영향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애한테 가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가 핵심이고 두 번째는 그 인간의 몸의 그 구성 물질을 보면 탄수화물은 전체 한 0.5% 미만이에요. 단백질이 한 20-30%, 지질이 20-30%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기름 덩어리면서도 단백질 덩어리라는 거야. 음. 근데 이제 우리 성인의 몸은 다 합성이 끝났잖아요. 거의 끝나 있고 네, 유지하고 네. 있는 상태인데 애는 지금 그 지질과 단백질을 엄청나게 지금 끌어다가 지금 합성하고 있는 단계란 말이죠. 근데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탄수화물인가 지질인가 했을 때는 지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지금은 사실 단백질은 필요량이 정해져 있고 단백질을 잘 먹는 거 중요한데 지질을 충분히 잘 먹는 거, 정확하게는 지방과 콜레스테롤 잘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산모가 에너지 공급이 모자라지 않게 또는 단백질, 아미노산의 공급 모자라지 않게 먹어주는 게 꽤 중요하고 그 중간중간에 어떤 합성의 또는 화학 반응의 재료인 뭐 철분, 뭐 엽산 이렇게 중간중간 애들이 있잖아요. 걔들이 모자라지 않게 영양제나 이제 아니면 이제 음식을 먹는 거. 이게 전부다. 공복 시간을 막 늘리는 거에 집중할 필요 없고 대신에 잘 자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아, 네네. 자는 시간이 결국에는 엄마도 애도 합성하고 성장하는 시간이니까. 맞아요. 그럼 숙면이 제일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해야 되는 건 사실 의식적으로 16대 8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들기 한 6시간 정도 전에 공복 만들어서 밤에 잘 잘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자연스럽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칼로리 제한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음식 그냥 배부르게 잘 먹는 거. 다만 거기에 탄수화물 과하지 않은가? 탄수화물 과하면 그거는 결국에는 고혈당과 고인슐린인데 그거는 이제 태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가 원하는 건 아무거나 지금 때려 먹자가 아니라 충분한 단백질과 충분한 지질. 근데 탄수화물보다 지질이 안전한 이유는 지질은 물과 친하지 않고 약간 좀 안전한 편이에요. 중성적이에요. 그런데 고혈당은 아이의 몸에 있는 세포들의 어떤 고농도로 들어가면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하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옛날에 좀 해봤을 때 작년에 그 산모들 강의를 했었거든요. 공부를 해봤는데 의외로 크게 다를 거 없네. 크게 다를 거 없는데 다만 좀 더 넣어줄 게 있지. 그래서 약간 그게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단식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잘 먹고 그냥 자기 전 공부만 잘 유지하시고 음식 퀄리티 뭐 그래 가끔씩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드시는데 근데 이제 지금 그 밀가루 먹고 싶을 때 어떤 음식 드세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보통 끌려요? 밀가루가 먹고 싶을 때? 빵이 끌리는 것 같아요. 빵. 네, 근데 저는 평소에 막 단팥빵 먹고 싶었던 건 아닌데 뭐 약간 우유 식빵에 왜 잼 발라 먹는 거 같은 그런 빵 먹는 거 같은 거. 근데 저는 이제 영상 계속 봐서 이제 약간 인식되는 게 빵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 약간 배가 고프구나 싶어서 따뜻한 물에 소금을 일단 한 잔 먹던지 아니면은 그 발효 식초에 일단 조금 해서 일단 먹어보고 그래도 정말 약간 저만의 이제 기준이랑 한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도 배고파? 뭐 그래도 배고파? 그러고 이제 그 아몬드 버터를 샀어요. 국산 그 땅콩 있는 거. 그것도 그냥 티 한 스푼 이래서 일단 먹어요. 그 지방을 또 먹어서 그 뭔가 간식 타임처럼 배고픈 타임이 딱 지나가면 그럼 이제 저녁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저녁 준비해서 저녁 혼자서 먹고 그렇게 되고 저는 커피를 끊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